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창원에서 왔습니다. 파운더스 타임즈 김성수입니다. 한 분 함성 질러주셨어요. 다시 인사할까요? 반응이 왜 이랬죠?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창원에서 왔습니다. 파운더스 타임즈 김성수입니다. 네. 좀 긴장이 이제 좀 풀어지네요. 제가 부산 OM 가라고 했을 때 정말 흔히 시쳇말로 쫄았어요. 전국에서 유명하죠, 부산. 예, 반응 없기로 유명한 부산. 예, 자리 배치는 또 일직선으로 쫙 들어가 있어요. 뒤에 있으면 무슨 소리 하는지 다 들리지 않아. 그래서 전국에서 창원과 부산이 정말 반응 없기로 유명한 곳인데 제가 그 창원에서 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강의가 좋아도요, 반응이 약하면 사실 이게 강사의 역할이나 이거 효과가 잘 나지 않습니다. 반대로 강의를 정말 잘하시는 분이라 하더라도 방송국에 보면 아줌마 부대라고 아시죠? 아줌마 부대가 아무리 강의를 잘하시는 강사라 하더라도 아줌마 부대가 있어요. 그래서 아줌마 부대가 앞에 딱 앉아서 박수치고 함성 지르면 효과가 엄청나게 커지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죠? 보통 보면 처음 오시는 분들은 다 앞자리로 앉히죠. 특히 DBC는 처음 입가하시는 분들 앞자리에 앉히죠. 그렇게 해서 정말 뭘 하고 시부리는지 한번 보자 이래갖고 딱 째려보는 분들이 앞에 쫙 깔려 있어서 정말 긴장되는데 부산 특히 그래요. 오늘 왜 이렇게 많이 오셨어요? 원래 이렇게 많이 오십니까? 부럽네요, 부산. 어쨌거나 그래서 저는 A형의 머리형 아세요? 예, A형의 머리형입니다. 저는 나름대로 디테일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남들도 보고 소심하다고 하더라고요. 반응과 이런 게 조금 약하면 진짜 저 소심해집니다. 그래서 할 말을 잃어서 강의를 2시간씩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일찍 마치고 싶다면 호응을 좀 잘해주시면 제가 좀 일찍 마칠 수 있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예,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불을 꺼주시면 될 것 같은데. 잘 보이시나요? 저를 처음 보시는 분도, 이거는 아닙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저도 보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저를 처음 보시는 분도 있으십니까? 많으시겠죠, 당연히. 그죠? 예, 사업하시는 분도 저를 처음 보시는 분도 있고, 제가 몇 년 전에는 코디도 저를 처음 봤어요. 그래서 제가 김성수라 그러면은 누구시냐고 이렇게 다시 되묻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수진 김성수라고 하면 네 리더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방금도 또 나왔습니다. 반응. 예. 오늘 사회 보셨던 분이 제 큰처남이라고 하나요? 그래서 제 안수진 리더의 오빠 되는 분입니다. 그리고 안희진 리더님 아시죠? 예, 제 처형되고요. 이렇게 제가 줄줄이 이야기를 해야 이렇게 이제 이해가 돼요. 그래서 언제쯤이면 제 이름을 대면 알 수 있을까 걱정됩니다. 제 소개 잠깐 해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아까 40대라고 소개해 주셨는데 나이는 43이고요. 여기가 제가 큰아들입니다. 중학교 1학년이고 작은애가 초등학교 3학년이에요. 작은애가 젖먹이일 때 제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2006년도에 사업을 시작했는데 전직은 제가 국민은행을 다녔고요. 여기 오늘도 금융권이 종사하시는 분들이 부산 쪽에는 가끔씩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국민은행을 근무했습니다. 제가 왜 은행을 들어갔을까요? 여러분 은행에는 뭐가 많죠? 네, 저는 은행 들어가면 부자 되는 줄 알았어요. 그 돈이 다 제 돈일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99년도에 은행에 들어가서 6년 정도 딱 지나고 나서 저 돈은 나의 돈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대단한 발견을 했어요, 그때. 저 돈은 나의 돈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그때 알았죠. 그러면서 제가 VIP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은행 아시죠? 예, VIP룸 이런 데 근무하면 거기는 VIP들이 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오는 VIP들을 제가 이렇게 쭉 대하다 보면 머리가 희고 지팡이를 짚고 이렇게 오시는 노부부 또는 노인장께서 오셔가지고 1억씩 2억씩 저금을 탁탁
하고 가시면 저는 그거는 그다지 크게 부럽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나도 저 정도 나이면 저렇게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 저도 그랬거든요. 항상 한창 혈기왕성할 때 그때 저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나와 비슷한 연배, 저와 비슷한 연배인 30대 초중반이 부부가 오는데 아이 하나는 유모차에 타고 있고 나머지 큰아이는 애 손을 잡고 이렇게 아장아장 걸어오는 30대 그러면서 벤치에서 내리면서 어느 지점에 딱 VIP룸에 들어와서 펀드나 이런 거를 이제 1억 2억씩 딱 넣고 가는 그 사람을 봤을 때 이제 그때부터 제가 고민에 빠지기 시작한 거죠. 저 사람과 나는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을까? 내가 저 사람과 나는 환경이 어떻게 달랐길래, 그리고 어떠한 생활을 했길래, 어떠한 일을 해왔길래 저 사람은 저렇게 큰 돈을 가지고 부자가 되어 있는데 나는 저런 사람의 돈을 관리해주기만 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 있을까? 여러분 속된 말로 20대 새파란 젊은 놈이 뚜껑 열린 차 타고 몰고 다니면 우리 뭐라고 하죠? 부모 잘못 나서 그렇다고 하죠. 예, 그렇게 우리를 위안해야 되잖아요. 그 말에 얼마나 방종하려다가 상처받는지 아세요? 젊었을 때 상처 진짜 많이 받았거든요. 내가 이래서 벌었는데 이러면서 그랬던데 어쨌거나 새파란 젊은 놈이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부모 잘 만났겠지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면 되는 부분인데 나랑 비슷한 연배면 그래도 어느 정도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이란 말이죠. 근데 왜 저들과 나는 이렇게 다를까? 그 고민을 제가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도대체 무엇이 달랐기 때문에 저런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를 제가 많이 공부하고 알아보고 책도 보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오늘 제가 조금 말씀드릴 건데 그러면서 제가 2006년도에 아메를 만났어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거는 어쩌면 이 아메를 통해서 내가 은행에서는 아무리 뼈빠지게 일해도 저 사람들만큼 또 따라갈 수가 없는데 어쩌면 아메를 통해서 저 사람이 살고 있는 저 라이프 스타일을 내가 누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 기대감, 그 희망이 생겼던 거죠. 그래서 저는 그것 때문에 아메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그 사람처럼 거의 따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야기 드릴 거는 제가 봤었던 아메이, 그리고 제가 느꼈던 그런 좌절감에 대한 부분, 그리고 아메이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오늘 1시간 한 반 정도를 제가 말씀드릴 건데 호응을 잘 해주시면 제가 빨리 끝날 수도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은행을 다니면서 막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었어요. 처음에 은행을 들어가면서 여기 있는 분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냥 젊었을 때 학창시절에 열심히 공부하고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이렇게 하면 그냥 막연하게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그냥 꿈꾸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꿈을 다 한 번씩 꾸셨죠? 다 한 번씩 꾸셨죠? 예. 자, 그런데 저도 이런 걸 막연하게 꿈꾸었는데 제가 은행에서 부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 이런 것들을 하나 둘씩 놓기 시작했어요. 한 젊은이가 점을 보러 왔습니다. 점쟁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은 40이 될 때까지는 정말 고생하면서 살 것이다. 가진 것도 없이 정말 빡시게 힘들게 살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젊은 사람이 눈을 반짝거리면서 그러면 40 이후에는 어떻게 되죠? 라고 물어봤더니 그 점쟁이가 40 이후에는 그 생활에 익숙해져서 살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게 우리의 삶이지 않을까. 내가 가질 수 없는 것들을 계속 생각해봐야 계속 마음만 아프고 불행하니까 하나 둘씩 뭐 한다고요? 포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 현대인들은 내가 하나 둘씩 가질 수 없는 것들을 체념하면서 내 스스로 행복하다라고 자위하면서 살고 있는 게 아닐까요? 원래 가져야만 행복한데 도저히 가질 방법이 없으니까 내 스스로 그냥 그래 저거 없어도 돼 라고 체념하면서 그래 나는 행복해라고 이렇게 자비하면서 살고 있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그렇다고 우리가 부모를 잘 만났냐 하면 그것도 아닌데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십시오. 돈, 또 시간, 또 건강, 또 가족. 짠 거 같죠? 네. 전국 어딜 가서 물어봐도 딱 요 대답 나옵니다. 왜? 이게 사실 우리한테 가장 필요한 것들이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요, 행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거의 동일해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지상 과제죠. 행복하게 살다가 죽는 것. 그래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이것들이 필요하니까 이것들을 쟁취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어떤 플랜에 의해서? 이러한 플랜에 의해서.
좋은 학교를 나와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열심히 돈을 모아서 집도 사고 차도 사고 그다음에 연금 넣고 보험 넣어서 마지막에 은퇴하면 그 연금으로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다가 가는 거. 이게 우리 지상 과제입니다. 그래서 모두 다 이런 플랜을 가지고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맞죠? 자, 근데 이렇게 살면 행복하시던가요? 우리 어떻게 살아요? 이렇게 살아요. 자, 뼈 빠지게 공부해가지고 뼈 빠지게 일하다가 뼈가 빠져주고 그래서 3하드라고 합니다. 다이하드란 말이 여기서 나온 게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삶은 이렇다는 거죠. 뼈가 빠지게 공부해서 뼈가 빠지게 일했는데 나중에 뼈가 빠져서 죽어버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왜 우리는 이렇게 삶을 살아야만 하는가 이 고민을 저도 역시 했더라는 거죠. 직장인의 삶을 표현한 영상이 있습니다. 잠깐 보시겠어요? 끝났습니다. 오늘 직장 퇴근하고 오신 분 많으시죠? 그리고 직장에 다니시는 남편을 두신 여성분도 많으시죠? 자, 직장을 퇴근하고 오신 남자분들에게 또는 여성분들은 직장을 퇴근하고 온 나의 남편에게 물어보는 거죠. 밤에. 오늘 어떠한 좋은 일이 있었나요? 라고 던져보는 거죠. 자, 그러면 뭐라고 답이 올까요? 특별한 거 없었어? 라고 하지 않겠어요? 예, 그 특별한 거 없는 걸 다 빼니까 저거밖에 안 남는 거죠. 그래서 직장인의 삶은 저거예요. 분명히 오늘 아침 6시와 오늘 아침 7시와 어제 아침 7시는 다른 날이고 내일 아침 7시도 분명히 다른 날인데 우리는 똑같은 생활을 하면서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미 없는 거 다 빼면 저거밖에 안 남는 거죠. 이게 직장인의 삶이라는 거죠. 저도 역시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연 지금 행복한가? 국가는 계속 부자가 되고 있어요. 잘 보시면 이게 기업 소득의 증가율입니다. 가계 소득 증가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데 기업 소득은 폭발적으로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결국은 국가 전체로서는 계속 GNP가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가는 계속 부자가 되고 있다고 막 이야기하죠. 근데 우리는 과연 부자가 되고 있냐 이 말이지. 부유하나 이 말이죠. 내 삶이 나아지고 있나? 라고 생각해 보면 전혀 아닌데 왜 국가는 부자가 되고 있지? 이 돈을 버는 부자들이 따로 있기 때문이에요. 네, 우리 세금 걷는 게 8조 원을 걷어요. 기업은 얼마? 1,000억 원도 걷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국가의 세금은 다 누가 내는 거예요? 이거 다 같이 내는 거지 지금 우리가. 가계부채 점점 증가하고 있고 시급 4,860원 이걸로 김치찌개도 못 사 먹습니다. 햄버거 세트 하나 못 사 먹어요. 햄버거 세트가 얼마입니까? 4,900원인가? 그렇던데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그래서 이게 시급이에요. 비정규직이 모든 일하는 사람의 절반을 차지하고요. 비정규직의 월급이 정규직의 절반밖에 되지 않아요. 이게 우리나라 현실이라고.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답이 없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그러면 부자가 된다는데 그 돈은 다 어디 가냐? 궁금하죠? 파란 줄이 한줄 올 때마다 세 사람이 직장을 잃어요. 점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파란 줄. 나중에는 아마 다 파란 줄로 도배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이 사람들 다 집으로 가죠. 네,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실정입니다. 다른 어느 나라도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왜 우리는 부자가 될 수 없었을까요? 저는 은행에 있을 때마다 매주마다 행복에 들떠 있다가 토요일 밤만 되면 불행이 시작됐습니다. 뭐 때문에? 토요일 밤에 이걸 발표를 하거든. 불행이 시작돼. 월요일 되면 또 다시 희망차서 열심히 일주일을 일하다가 토요일 밤이 되면 또 불행이 시작. 로또 당첨되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고민도 많이 했는데 로또 1등에 당첨된 사람이 그 돈을 다 날리고 뭐 자살하거나 이혼하거나 했다는 기사 많이 보셨죠? 20억이라는 돈을 1등 당첨금으로 받았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 돈을 웬만한 사람들이 1등 걸린 사람들이 다 날렸대요. 왜 그랬을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20억을 받는다면 1등 당첨된다면 그 돈을 잘 지킬 자신이 있습니까? 저는 있어요. 여러분도 있으시죠? 날리는 사람들 바보 아니냐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억을 왜 날리냐고. 저 은행에 가만히 넣어둬도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은행에 10억을 넣으면 이자가 얼마나 나올까요? 170만 원 나옵니다. 10억 넣어놓으면 170만 원 나와요. 은행에 넣어놓으실래요? 현금 10억인데 은행에 넣어놓으면 매달 170만 원 나옵니다. 현금 10억 들고 일 안 하면 살 수 있다 없다? 그 돈을 쓰지 않는 이상은 살 수가 없겠죠. 170만 원 못 사니까. 나 같아도 은행에 안 넣겠어. 170만 원 받으려고 10억이라는 돈을 은행에 그냥 재워둘 거예요. 다른 거 해야죠. 사업을 하든지. 1등 당첨된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했더라고. 그래서 사업하다 보면 사업하면 된다 안 된다? 잘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돈을 다 날리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 돈을 지키지 못할까요? 왜? 다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지킬 수 없어요. 왜 못 지킬까? 우리는 이 돈을 지킬 수 있는, 이 돈을 불릴 수 있는 교육을 받지를 못했어요. 우리는 오너가 되기 위한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오너를 위해서 일하는 교육만 받았죠. 열심히 일하는 교육. 우리가 받았던 교육도 이거예요.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좋은 직장을 들어가서 열심히 일하고 아껴 쓰고 저축하고 집이 자산이니까 집 사고 그 다음에 번 돈보다 적게 쓰면 돈이 남겠죠. 그 다음에 빚은 빨리 갚아야 되고 다 맞는 말이죠. 주식, 채권, 펀드에 분산 투자해라. 맞는 말 맞죠? 퇴직해서 연금 받으면 산다. 다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다 배웠던 거니까. 여기 뭐가 잘못된 거죠?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가 생각에는 다 맞는 말 같은데, 자, 우리가 돈을 모으려면 하는 곳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요 4개예요. 다 여기에, 이거 보통 돈 가지고 있으면 돈 모으려면 다 이거 가지고 뭔가 장난을 칩니다. 다들. 자, 저축 넣으시죠. 저축 이자율은 절대로 물가 상승률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자를 찾을 때쯤이면 물가는 그거보다 더 올라 있다는 거지. 넣으면 넣을수록 손해라는 거예요. 절대로 따라갈 수가 없어요. 주식,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자본이득의 위험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연금. 국민연금 넣으시는 분 괜찮습니다. 뭐 넣는다고 제가 뺏어가진 않으니까. 넣으시는 분 일단 직장에는 무조건 넣습니다. 맞죠? 예, 회사에서 떼고 주니까. 제 아버님이 국민연금에 가입하시고 몇 년 되지 않아서 바로 연금을 수령하신 첫 번째 수혜자예요. 1세대 혜택자, 수혜자. 제 아버님이 연금을 받으시는데 저희 아버님이 받으시는 연금은 누가 내는 돈이죠? 우리가 내는 돈이에요. 맞죠? 자, 그러면 한 세대 올라갑니다. 우리가 연금 받을 수령날 나이가 됐어요. 우리가 연금을 받아야 되는 그 돈은 누가 내는 돈일까요? 우리 자식들이 내는 돈이죠. 만약에 우리 자식들이 연금을 하나도 국민연금을 가입을 안 했어요. 다 개겨. 안 되겠다고. 자, 그러면 우리는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야만 위에 사람이 돈을 받아가요. 그러다가 위에 사람이 죽고 나가면 그 사람이 위로 올라가서 이 사람도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야 돈을 받아가.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 돈을 받아가. 새로운 사람이 없으면 이게 망해. 어디서 많이 들어본 조직 같지 않아요?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야 위에가 돈을 받아가.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예, 정부는 합법적으로 공인된 피라미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금 가입하라고 막 하는 거지. 잘 보셔야 된다니까, 우리. 자, 보험 여기 보험 하시는 분도 또 있습니다. 그죠? 제가 금융권이라서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보험이 탄생된 이유는, 탄생된 시초는 어떻게 탄생됐냐면, 우리 같은 개인들의 미래를 보장해주고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러세요. 그거 아니고 부자들이 세금 회피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게 보험이에요. 원래 보험사는 그렇게 탄생을 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들이에요. 근데 이걸로는 도저히 아무리 열심히 해도 부자가 안 되더라니까.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어요. 자,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분면 한번 보신 적 있죠? 예. 로버트 기요사키라는 사람이 우리가 벌어들이는 수입에 대해서 이렇게 4가지로 분류해놨어요. 직장인, 자영업자, 사업가, 투자가. 자, 우리나라에서 열심히 일하는 중서민층에 해당하는 99%는 어디에 있냐면 이 왼쪽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1%에 해당한다는 부자는 어디에 있습니까? 오른쪽에 있어요. 제가 VIP룸에 있으면서
이 오른쪽과 왼쪽의 차이를 무던히도 발견하려고 애를 썼죠. 왜?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많이 왔었으니까. 저들과 나의 차이는 뭔지를 제가 진짜 많이 연구하려고 했어요. 왜? 저들처럼 되고 싶어서. 그래서 제가 쭉 찾아낸 것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뭐가 다르냐? 우리들과 부자들의 차이점은 뭐냐면 이거예요. 자산과 부채입니다. 나도 집 있는데, 나도 차 있는데, 다 집 있고 차 있죠? 자, 자산의 개념은 뭐냐면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정확한 자산의 개념은 나에게 돈이 들어오게 만들어주면 자산. 그것으로 인해서 돈이 빠져나가면 부채. 이해됐습니까? 자, 은행에 예금을 넣었어요. 나는 돈을 넣었지만, 돈이 나갔지만, 은행에 넣어놓은 예금 때문에 나한테 뭐가 들어오죠? 이자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나한테 현금이 계속 들어오죠? 그러면 은행에 내가 넣어놓은 예금은 자산이다, 부채다? 자산이다. 이해됐습니까? 자,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렸어요. 내가 지금 돈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돈으로 인해서 매달 뭐가 나가죠? 이자가 나갑니다. 매달 나한테서 돈이 빠져나가요. 이 자산입니까? 부채입니까? 부채. 이해되셨어요? 자, 집 가지고 계시죠? 그 집으로 인해서 돈이 나가는 게 맞나요? 들어오는 게 맞나요? 자, 대출금, 보험금, 공과금, 수도세, 전기세, 각종 뭐 케이블 TV. 자, 돈 다 나가는 거죠. 자, 집을 가지고 있는데 돈이 자꾸 나가. 내가 갖고 있는 이 집은 자산입니까? 부채입니까? 부채. 이해됐습니까? 자, 왜 우리는 자산으로 알고 있죠? 그렇게 배웠어요. 집인 자산이라고 배웠습니다. 우리. 자, 자동차 가지고 있죠? 돈이 나가는 게 많습니까? 들어오는 게 많습니까? 대출금, 보험료, 기름값, 각종 세금 다 나가죠? 자, 그럼 내가 갖고 있는 자동차는 자산이다, 부채다? 부채다. 자, 그럼 우리는 부채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 우리 그래서 가난하다니까? 우리가 자산으로 알고 있는 것들이 다 보면, 알고 보니까 다 부채였어. 왜 자산인데 자꾸 내한테서 돈을 빠져나가게 하냐고. 이게 뭐 잘못된 거 아니에요? 자산을 갖고 있으면 분명히 돈이 많아야 되는데 왜 자꾸 점점 쪼달리냐 이거죠. 잘못 알고 있다니까, 우리가. 부자들은 뭘 많이 갖고 있다고요? 자산을 가지고 있어요. 부자들은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와 차이점이에요.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본이득과 현금 흐름입니다. 자본이득은 내가 갖고 있는 물체 어떠한 상품의 가치가 증가해서 나에게 차익을 갖다 주는 것을 자본이득이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 가장 좋은 예는 뭐가 있냐면 주식 사가지고 비싸게 팔면 차익이 남죠? 이게 자본이득이에요. 부동산을 1억에 샀습니다. 2억에 팔았어요. 얼마를 남겼죠? 1억 남겼어요. 이게 자본이득이에요. 자, 그런데 자본이득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자본이득에 대한 그 위험성을 내가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시장 상황에 그냥 맡겨버리는 수밖에 없어. 집값이 떨어지면 그냥 노심초사하고 있는 거지. 안 되는데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거밖에 할 게 없어. 주식도 마찬가지고. 부자들은 뭘 가지고 있냐면 현금 흐름을 가지고 있어요. 집에 월세를 놓으면 매달 월세가 나옵니다. 이게 현금 흐름이에요. 전세 사시는 분 있죠? 여기에. 자, 부동산 경기가 집값이 떨어졌어요. 집주인이 월세를 반으로 깎아준다, 1번, 안 깎아준다, 2번. 안 깎아줘요. 미친놈이지, 그죠? 깎아주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월세는 부동산 경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부자들은 경기가 올라가든 나빠지든 좋아지든 주식 시장이 떨어지든 뭐 폭등하든 아무런 피해를 받지 않는다고.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경기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왜? 현금 흐름이 원래 그런 성질이에요. 우리는 이 자본이득만 열나게 쫓으니까 부동산 경기 떨어지면 쭉 했다가 오르면 또 막 좋아했다가 이런 지금 미친 짓을 반복하고 있는 거죠. 이게 부자들과 우리와의 차이점이에요. 자, 또 하나 보겠습니다. 세금. 우리가 내는 세금은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노동을 통해서 내는 세금. 두 번째, 자본이득을 통해서 내는 세금. 세 번째, 현금 흐름을 통해서 내는 세금. 이 세금 세 가지 중에 어느 게 세금이 가장 셀까요? 어느 게 가장 셀까요? 상가를 1억을 주고 상가를 샀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2억에 팔았습니다. 얼마를 챙겼죠? 1억을 챙겼어요. 세금 얼마 낼까요? 5천만 원. 양도소득세 50%. 이거
기가 찰 일 아닙니까? 아니 떨어지는 거 위험 부담은 싹 다 내가 감수해야 되는데 1억 챙겼다고 5천만 원을 떼가겠대. 누가? 그 새끼들 하면 안 되고 부자 자식들이 5천만 원을 떼가겠대요. 이 위험 부담은 내가 100%다 감수해야 되는데. 자, 월세를 낳았어요. 매달 월세 30만 원을 받습니다. 세금 얼마 낼까요? 안 냅니다. 그죠? 세금 안 내요. 주택에 세놓은 것에 대해서는 임대사업자 신고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세금 안 내요. 심지어 세금이 아예 없는 것도 있다니까? 현금 흐름은. 우리는 연락 위험 부담 다 감수하면서 세금 많이 내고, 근로자들은 뭐예요? 열심히 일해라. 그래서 뭐라고? 세금 많이 내라 이 말이죠. 열심히 더 많이 일하면 세금 더 많이 내는 거지. 세금을 좀 작게 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작게 일해야지. 그 수밖에 없어요. 이게 점점점 차이가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은행에 가면 적금 넣으면 직원들이 분산 투자 시키죠. 나름 포트폴리오라고 합니다. 저도 VIP룸에 있으면서 분산 투자를 시켰어요. 그런데 부자들은 이상하게 분산 투자를 잘 안 해. 어쨌거나 분산 투자를 시켰어요. 분산 투자는 왜 합니까? 왜 할까요? 위험 부담 회피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꼬집어서 말하면 자신이 없기 때문에. 이 펀드가, 이 주식이 오를까 하는 자신이 없기 때문에 분산 투자하는 거지. 안 오르면 큰일 나니까. 부자들은 내가 투자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분산 투자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집중적으로 쏟아붓죠. 내가 어디에 투자하는지 뭘 하는지 잘 모르는 사람만 분산 투자를 해요. 은행 직원은 왜 분산 투자할까요? 왜 분산 투자를 권유할까요? 은행 직원도 잘 모르기 때문이지. 제가 은행 직원 했었잖아. 이거 뭐 여러분과 똑같아요. 뭐 차이가 뭐 있다고. 펀드가 몇 개인 줄 아세요? 우리나라에? 200개가 넘습니다. 그 중에 은행 직원이 200개를 다 안다고 생각하세요? 많이 알면 5개. 그 5개도 자신이 없어가지고 오를까 말까 하고 있는데, 여러분과 별 차이 없어요. 뭐, 50보 100보지 뭐. 그래서 분산 투자하는 거지. 한 가지 투자했다가, 시점말로 엿대면 안 되니까. 그죠? 멱살 잡힌다니까요. 떨어지면. 그래서 분산 투자 시켜요. 책임 회피해야 되니까. 여러분, 어떤 주식이, 어떤 펀드가 오르는 것이 100% 확실하다 그러면 여러분 분산 투자 하실 거예요? 집중적으로 몰아보여야죠, 그죠? 예. 근데 왜 그걸 못합니까? 자신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기 때문에 분산 투자하는 거죠. 자, 자본주의 시대 사회에서는 판매와 구매가 항상 존재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입고 계시는 옷, 여러분이 쓰고 계시는 필기구, 여러분이 들고 있는 가방, 액세서리, 안경, 신발, 다 지금 여기 있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른 누군가한테 산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다시 말해서 다른 누군가는 여러분한테 다 팔았어요. 맞죠? 그래서 부자들은 뭘 하고 있냐면 판매라는 것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맨날 뭐 살까 고민만 하고 있는 거지. 구매만 하고 있는 거죠. 왜 우리는 판매를 하지 않죠? 판매를 싫어하도록 교육을 받았어요. 오죽하면 그 판매 아니냐는 Q&A까지 있겠습니까? 우린 죽으라고 판매를 싫어하도록 교육을 받았다니까? 3D 업종이라고 하면서 세일즈를 하찮게 하고. 성공자들이 항상 하는 이야기가 모든 기업의 성공의 가장 핵심은 판매라고 했어요. 왜 우리는 그렇게 판매를 싫어하냐고. 무엇을 팔까 이런 걸 고민을 전혀 하지 않고 뭘 살까만 맨날 고민하잖아. 홈쇼핑, TV, 인터넷 보면서 맨날 뭘 살까만 고민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로 이거를 갈 수가 없는 거죠. 이쪽을 맨날 사재끼기만 하니까. 그런데 부자들은 판매를 딱 움켜쥐고 자기들만 딱 하고 있다니까. 우리는 판매를 싫어하도록 교육을 시켜놓고. 그래서 다른 말로 다시 바꿔 말하면 우리가 내가 무엇을 팔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하기 시작하면 여기 시작될 수 있어요. 이 판매에 대한 부분을 거부감을 없애버리고 내가 무엇을 팔 수 있을까? 지금 직장인들은 뭘 팔고 있습니까? 노동을 팔고 있죠. 그거 말고 또 파는 거 있어요? 없죠? 네, 그거 말고 또 팔 수 있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나로 인해서 파생되는 상품을 만들어 보자는 거죠. 책을 쓰면 그 책이 판매가 되는 거죠. 그게 내가 팔 수 있는 것들을 늘리는 거예요. 부자들은 다 그렇게 늘리고 있다니까. 왜 우리는 판매를 죽으라고 싫어하도록 교육받고 맨날 사재기만 하는 거지.
이게 이들과 우리들의 차이예요. 죽었다 깨어나도 따라갈 수 없는 거죠. 제가 아메를 통해서 요것들을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요것들을. 제가 본 게 그거였어요. 맨날 여기서 허우덕거리고 있었는데 아메를 통해서 요거를 만들었다. 그래서 이쪽으로 넘어갈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혹시라도 여기서도 이쪽에 넘어가고 싶은 것에, 이쪽으로 넘어가는 것에 관심이 조금이라도 계신다면 한번 깊이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부자들은 한통 속이에요. 우리나라 100대 기업의 친인척 관계입니다. 요 화살표가 되어 있는 거는요, 결혼한 거, 시집간 거. 줄은 형제. 그 다음에 또 뭐 있더라? 형제 관계, 부부 관계, 뭐,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삼성, LG, SK, 뭐, 한진, 뭐, 딱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나라 100대 기업 전부 다 나와요, 여기. 결국 이들은 한 가족이라는 이야기지. 그래서 부자들은 자기들끼리 이렇게 뭉쳐 있는 거죠. 인터넷에 100대 기업의 혼인관계를 보면 바로 나옵니다, 이거. 공공연하게 다 나와요. 결국 자기들은 다 짜고 치고 있다니까? 우리 모르게. 저희들끼리 다 이렇게 뭉쳐가지고 혼인으로 하여튼 다 가족 관계가 되어 있어. 그래서 자기들끼리 다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거죠. 우리는 자기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교육만 시키고. 억울하지 않나요, 좀? 자, 그런데 제가 발견한 게 우리도 부자가 될 기회가 생겼다는 겁니다. 우리도 저들이 저렇게 갖고 있었던 저것을 우리가 빼앗아 올 기회가 생겼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생기냐면 2000년도 중반부터 생겼습니다. 어떤 걸로 인해서? 이 세 가지 이유로 인해서. 우리가 그렇게 맨날 TV 보면서 욕이나 했던 그 부자들의 세계에 우리가 발을 디딜 수 있는 방법이 나왔다고요. 제가 그것을 잡았고. 어떤 이유로 인해서? 이 세 가지 이유로 인해서. 과거의 자본주의는 자기들만을 위한, 소수의 부자들만을 위한 자본주의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너졌어요. 언제? 미국발 금융위기가 오면서 무너졌어요. 그러면서 자본주의가 바뀌기 시작했죠. 그 바뀌는 흐름을 주도한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빌 게이츠. 그래서 이제 자본주의는, 21세기 자본주의는 소수만을 위한 자본주의에서 벗어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이 기회를 나눠주고 도와주면서 같이 공존해야 된다라고 외치기 시작했죠. 이게 창조적 자본주의예요. 자본주의 4.0이라고도 합니다. 경영학의 아버지라는 사람이 있어요. 피터 드러크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기업이 존재하는 목적은 저희들끼리 잘 사는 게 아니라 고객이란 존재와 함께 같이 가치를 창조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 내에서도 자본주의가 소수만을 위한 자본주의가 아니라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도 그 기회를 나누어주는 자본주의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이 현재 자본주의 시대에서 기회를 잡을 수 있는 하나의 시발점이 된 거예요. 두 번째, 기술의 발전입니다. 옛날 책상이 이랬습니다. 진짜 뭐 많았죠. 제가 은행에 처음 들어갔을 때도 정말 책상이 복잡했는데, 뭐 팩스건, 사전, 뭐 신문, 노트, 필기구, 뭐 일정표, 사진, 액자 이런 거 다 있었는데, 그게 어느 순간 싹 다 노트북으로 다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 책상에는 노트북과 핸드폰 하나만 딸랑 남고 모든 것이 거의 다 들어갔습니다. 이게 한 20년 사이에 벌어진 일이에요. 아직도 다 안 들어갔어요. 네, 이렇게 다 들어가죠. 지금 이거밖에 안 남아있어요. 얼마나 기술이 빨리 발전했는지. 여러분이 즐겨하시는 SNS들입니다, 이게. 이렇게 많은 SNS가 생겼어요. 이 SNS로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게 되었죠. 해외 직구라고 들어보셨어요? 예. 해외에서 샀을 때 가격과 국내에 샀을 때 가격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스마트 TV 요즘 유행이죠. 예, 65인치 스마트 TV가 우리나라에서는 570만원 정도 하는데, 외국에서, 해외에서 그 회사의 제품을 그대로 사면 155만원에 살 수 있어요. 여러분 해외 직구 그러면 하지 않겠어요? 50만원 운송비로 준다 하더라도 200이면 떡을 치는데 그렇게 차이 난다니까. 그래서 요즘 해외 직구족이 정말 많이 뜨고 있어요. 그래서 해외 직구족을 뭐라고 하냐면 바이어와 컨슈머가 합성된 말로 해서 바이슈머라고 합니다. 직접 해외에서 바이어 역할까지 한다는 거죠. 이게
유통에서 하나의 우리 같은 개인 소비자들이 지위가 향상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생산자들을 공격하는 그런 소비자 역습이라고 할 정도로 아주 이게 상당히 커지고 있어요.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도 해외 직구로 몇 번 제품을 샀는데 아주 쉬워요. 생각보다. 그리고 요즘은 해외 직구를 가르쳐주는 사이트도 많고 해외 직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와 있는 책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로 쓰죠. 이게 지금 이제 대세의 흐름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소비자들이 이제는 나서서 유통 단계를 스스로 줄이려고 막 움직인다는 거죠. 그 불합리한 비용을 없애보고자. 자, 기술의 발전입니다. 오레오가 3D 프린터로 만들어집니다. 자판기가 있습니다. 슬리퍼도 만들고 초콜릿도 만들고 혈관도 만들고 비행기도 만들고 3D 프린터로 다 찍어내요. 설계도와 재료만 있으면 모듈이 다 찍어내는 세상이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또 있냐면 많아요. 이걸 뭐라고 합니까? 렌치라고 합니까? 뭐 장난감, 옷, 피규어, 초콜릿, 차, 피자, 신발, 인공치아, 인공귀, 인공다리? 예, 이거는 속옷. 이거 다 3D 프린터로 만든 거예요. 얼마만큼 세상이 빨리 변하고 있는지 우리 이제 눈치채야 된다고. 진짜 빨리 변하고 있어요. 자,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뭘 하면 되냐면 두 가지를 보면 돼요. 얘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면 되고, 그 다음에 돈이 어떻게 흐르는지를 보면 돼요. 이 두 가지만 잘 보면 그 속에서 길을 찾을 수가 있어요. 자, 부자들은 어떻게 움직이느냐? 연합하고 변화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이 운전자가 핸들을 잡지 않아도 알아서 움직이는 자동차, 바로 무인 자동차죠. 이 IT 업체 구글이 개발한 무인 자동차가 복잡한 도심 주행에 성공했습니다. BMW와 벤츠 등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도 이 무인 자동차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머지않아 본격적인 무인 자동차 시대가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LA 정재훈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복잡한 교차로에서 무인 자동차가 좌회전을 합니다. 차량과 자전거, 보행자를 미리 감지해 차가 지나갈 수 있는 길을 알아냅니다. 자전거가 갑자기 끼어드는 상황에서도 알아서 방어 운전을 하고 도로공사 현장에 나오자 속도를 줄인 뒤 능숙하게 차선을 변경합니다. 카메라와 레이더 등 모두 24개 센서를 장착한 구글의 무인 자동차. 고속도로에서 112만 킬로미터 무사고 기록을 달성한 구글은 더 많은 장애물을 이해하고 반응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 시켰습니다. We really think that making vehicles that are fully self-driving, that'll take you from your house to grandma's house without you ever having to drive is really the big step forward. 하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정체되어 있는 교차로 같은 복잡한 상황에서는 대처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구글은 2017년까지 무인 자동차를 상용화한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습니다.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도 무인차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벤츠와 BMW, 아우디와 닛산 등은 오토쇼에서 무인 자동차 기술을 잇따라 선보이고 있습니다. Call it piloted driving, and that means there is a driver, but he can concentrate on something else if he doesn't want to actively drive. 이들 업체들도 2020년까지 양산차를 내놓을 계획입니다. 무인 자동차 시대는 이미 우리 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운행 허가 등 각국의 법률 체계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YTN 정재훈입니다. 자, 몇 년 좀 상용화된다고 그러죠? 예, 몇 년 남았어요? 몇 년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의 다음 차는 무인 자동차가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상용화되면 어떠한 직업들이 생기고 어떠한 직업들이 사라질까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예, 대리운전 보셔야 되겠고, 심지어는 택시도 위협받을 수가 있어요. 그죠? 예, 그리고 운전자 개념이 없어지니까 운전면허 학원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정말 심각하게 한번 고려해봐야 됩니다. 삼성의 주력 산업이 뭐죠? 혹시 아직도 반도체라고 하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빨리 세상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삼성은 반도체를 5년 전에 이미 포기했어요. 지금 삼성이 주력을 하고 있는 것은 IT와 의료기기입니다.
그래서 갤럭시에 그렇게 많은 돈을 쏟아붓고 있죠. 그리고 잘 보시면 지금 삼성이 의료 사업에 손을 많이 대고 있어요. 의료 민영화 추진도 사실은 거의 로비로 들어가고 있고 해서 지금 다 그쪽으로 손을 대고 있습니다. 자, 아마존은 무슨 기업이죠? 혹시 인터넷 책방이라고 하시는 분이 가끔씩 계시던데, 아마존은 종합 생필품 쇼핑몰입니다. 아마존이 한 10년 전부터 급성장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이유 때문이냐면 결제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바꿨죠. If you're like me, I get tired of always running out of stuff. It gets pretty frustrating. That's where Amazon Dash saves the day. With that simple design, it makes ordering groceries a piece of cake. Just hold down the voice button and say anything you want. It's always ready to go. Chocolate chips. And the barcode scanner is really fun to use. You never have to worry about being out of something you need. With Amazon Dash, you can order over 500,000 items. Guitar strings, strawberry yogurt, apples. You can check out from the Amazon Fresh website or smartphone apps. Most orders arrive the next day. And things get delivered right to your door. How cool is that? No more parking lots, waiting in lines, or losing kids in the store. Now you'll have more time in your day, so you'll never miss those special moments. Amazon Dash. Shopping made simple. 아마존에 회원가입하면 저 단말기를 줘요. How was that? 공짜로. 그래가지고 그걸 찍으면 저렇게 배달이 오는 거죠. 우리나라에는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전 세계에서는 지금 거의 아마존이 거의 독시가다시피 하고 있는데, 전 세계에서 인터넷 쇼핑몰 생필품이 가장 많이 판매하는 회사가 아마존이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는 아직 안 들어왔어요. 왜 안 들어왔을까요? 그 빌어먹을 그 공인인증서 그 있잖아요. 뭘 사려고 하면 도대체 몇 번 다시 고침을 해야 되는지 몰라. 아니, 내 돈 주고 내가 사겠다는데도 뭐 LG 뭘 깔아라, 뭐 액티브 뭘 깔아라. 그러다가 또 하면 또 다시 첫 페이지가 나오고, 그냥 신경질났어, 내가 그냥. 저도 살려다가 한 10번 사면 6번은 포기해요. 내가 돈 주고 내가 안 사고 만다, 이래가지고 포기하는데, 이 골치 아픈 이게 자율화가 이제 돼요. 그러면 기업에서 자율적으로 프로그램을 선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이게 완전히 자율화가 풀리면 아마존이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 어떻게 될지 상상이 되세요? 회원가입을 하면 저게 와. 이게 찍는 게. 그러면 재미로 한번 찍어보지 않겠어요? 진짜 오나? 이러면서. 온다니까? 그게 몇 년 안 남았어요. 준비해야 돼. 그래서 아마존이 곧 들어오는 것은 대세 흐름이에요. 막을 수가 없어요. 최대한 그래서 지금 방어를 하고 있어요. 누가?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부자들이 방어하고 있어요. 왜? 오기 전에 어서 빨리 먼저 선점해서 구축해놔야 되니까. 그래서 잘 보시면 요즘 이마트 홈플러스에서 무슨 광고하는지 아세요? 앱으로 찍으면 배달된다는 광고하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미리 네트워크를 짜야 된다는 이야기죠. 들어오기 전에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한 대 맞았잖아요. 뭐 때문에? 아이폰 때문에 한 대 맞았잖아. SKT하고. 왜? 그 전까지 우리는 다 벨소리 돈 주고 다운받았거든. 뭐 인터넷 하려면 다 데이터 요금 다 내야 됐었거든. 근데 이게 갑자기 어느 순간 무료로 풀렸지 않습니까? 예. 한 대 맞은 거지, 아이폰 때문에. 아이폰이 무료로 다 풀어버렸거든. 그게 부랴부랴 따라온 거예요. 다시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지금 로비를 해서 열심히 막고 있어요. 미리 네트워크를 구축해놔야 대항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마존이 들어오는 것은 대세 흐름이라 막을 수가 없어요. 단지 지금 그것을 좀 지연시키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전에 연락에 지금 만들려고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대기업들이. 이렇게,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그런 1%의 삶으로 옮겨갈 수 있는 기회가 하나씩 찾아오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개인 소비자들이 이제는 기술 발달과 힘이 커지면서 자기들끼리 이제 우리들끼리 뭉치고 있기 시작하죠. 뭉쳐서 출하회를 해요. 중간 단계 다 필요 없다. 내가 그거 들어갈 테니까 나하고 바로 직거래하자. 그 돈 나한테 줘.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소비자의 권한이 세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 이렇게 잠식하고 있어요. 생산자뿐만 아닙니다. 뭐 농장이든 뭐 식당이든 주유소든 주유소 지금 주유원이 있는 주유소가 있습니까? 거의 없죠. 주유원이 있는 주유소 찾기가 더 힘들어요. 요새는 다 없어졌어요. 그거 어디로 갔어요? 그 사람들 하는 일 누가 합니까? 다 우리가 하고 있잖아. 필요 없다고 내가 넣을 테니까 그 돈 그 돈 세이브 시켜달라 이거죠. 다 그러고 있어요. 고깃집 셀프 고깃집 나왔어요. 지금 필요 없다. 내가 갖고 와서 내가 구울 테니까 고깃값 깎아달라. 나중에는 아마 설거지까지 하고 가는 고깃집이 나올지 몰라요. 지금 필요 없다. 내가 설거지도 안 했고 책상 다 닦고 갈 테니까 고깃값 깎아달라. 이래 나오겠죠. 나중에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게 소비자들이 능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왜? 시대가 그렇게 힘을 가질 수 있는 시대가 됐기 때문이죠. 이게 프로슈머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메는 처음부터 아예 이런 유통을 했다고요. 중간 단계 다 필요 없다고. 어차피 대세 흐름은 줄어드는데 아메는 처음부터 50년 전부터 이걸 없애버린 거죠. 그래서 중간 단계에 소비자 참여시켜가지고 그 이득 가져가라 이거죠. 그게 아메가 50년 동안 하고 있는 유통 방식이에요. 직거래, 직접 판매. 이게 아메의 유통 방식입니다. 이렇게 직접 판매, 직거래를 통해서 중간 단계의 유통 과정에 있는 그 마진들을 소비자가 가져가는 그런 소비자들을 뭐라고 하냐면 뭐라고 한다고요? 프로슈머라 그래요. 이게 아메이 마케팅입니다. 이 프로슈머들이 모여있는 곳이 아메이죠. 프로슈머는 다시 정확하게 말하면 생산자와 소비자가 합성된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정확하게 말하면 생산에 관련된 일도 하고 소비자에 관련된 일도 하고 일단은 소비를 하고 이게 왜 좋은지를 학습한 다음에 이 학습한 것을 구전 광고를 통해서 널리 알리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과거에는 이 구전 광고가 정말 입에서 입으로밖에는 못 알렸는데 지금은 구전 광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정말 많이 생겼습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그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카카오톡, 트위터, 페이스북 뭐 많이 하시죠. 그거에 다 여러분 구전 광고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구전 광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하게 많아지다 보니까 이 힘이 점점 세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프로슈머가 힘이 세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시대가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메이가 이 시대 흐름에 발맞춰서 점점 성장하고 있는 거고. 3회입니다. 본사입니다. 미국 미시간주 에이다에 있어요. 지금 50분이죠. 미국 미시간주 에이다에 있습니다. 세제를 만드는 공장입니다. 주력 제품이 세제예요. 자, 이 공장에서 기억하실 거는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첫 번째, 세제는 원래 정말 유해 물질이 많이 나와요. 유독가스나 이런 유독 물질이 세제 제품을 생산할 때. 그런데 잘 보시면 굴뚝이 하나도 없어요. 1번 다 정화시킨다. 2번 직원들이 다 마신다. 2번 하는 놈이 하나 있었어. 근데 다 정화시켜요. 그래서 싹 다 정화시켜서 깨끗한 공기만 내보내고 요 뒤에 있는 호수가 있죠. 이 호수로 흘러가는 폐수 처리, 그러니까 폐수가 있는데 그 폐수도 전부 다 정화시켜요. 이 호수 수질이 아주 깨끗합니다. 1급수. 그래서 밖으로 나가는 모든 유해물질을 다 완벽하게 정화시켜서 내보내요. 왜냐하면 아메가 추구하는 첫 번째 모토가 인간과 지구를 보호하자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유해물질을 내보내는 것은 전혀 하지 않는 회사가 아메이라는 회사. 그거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두 번째, 100여 개 지역이 국가에 진출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91년도에 들어갔고요. 웬만한 선진국에는 다 들어가 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억이 안 납니다. 뭐가 나오는지. 예. 중국 아메가 언제 왔죠? 올 여름에 왔었나요? 작년 여름에 왔습니까? 올 여름에 왔죠? 예. 부산에 왔었죠? 중국 아메이 오신 거 많이 보신 분들 계세요? 여기 AP도 많이 났을 텐데. 중국 아메이가 와서 여수, 부산, 제주 이렇게 관광을 하고 갔어요. 크루즈를 타고 갔다 왔는데 15,000명이 왔다 갔습니다. 여기가 성산일출봉이에요. 아메이 로고도 박았죠, 여기다가. 성산일출봉에서 중국인들이 다 관광을 하고 갔는데 부녀회에서 이 성산일출봉에 그거 있죠, 포장마차 있죠, 떡볶이, 순대 이런 거 있죠, 그걸 팔았단 말이에요. 이틀 동안 4억 원어치를 팔았어요. 이틀 동안 떡볶이로 4억 원을 팔았어요. 우리가 이 정보를 조금만 일찍 알았더라면 여기서 제주도 얼마나 멀지도 않았는데, 그죠? 퀸네 만들면 훨씬 잘 만들 수 있는데 늦게 알아가지고 4억 원을 팔았어요.
신라 제주 면세점입니다. 이틀 동안 26억 원어치 팔려 나왔어요. 중국 아메이 힘이에요. 올 연말에 또 온다고 하대요.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에서 크루즈 타고 열로 온답니다. 자, 그럼 우리 뭐 해야 돼요? 제주도 누구는 떡볶이, 누구는 리어카 이렇게 갖고 건너가셔야 된다니까. 날짜 잘 봐가지고 가시면 4억 원이라니까.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혹시 진짜 가시려나? 이게 전 세계 아메이의 힘이에요. 자, 우리나라 상황입니다. 전국 열세 곳에 이런 것처럼 오프라인 매장이 있고요. 인터넷 쇼핑몰도 있습니다. ABN 코리아. 그리고 스마트폰 어플도 있어요. SABN이라는 어플이 있는데 이거 깔면 이 세 개지를 모든 채널을 통해서 회원가입과 제품 구매가 다 가능합니다. 결국 무슨 말이냐면 채널이 아주 다양화되어 있다는 얘기죠. 환경이 다단계를 하는 회사가 이렇게 채널을 다양화시키고 앞서서 뭔가 스마트하게 나가는 회사는 진짜 없어요. 이게 아메이가 성장하는 이유라는 거죠. 거기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품은 제가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뉴트라이트 80년 역사가 됐습니다. 아메이보다 역사가 더 오래됐어요. 뉴트라이트가 아메이보다 먼저 생겼는데 아메이가 이 브랜드를 인수했죠. 그래서 지금은 아메이 및 산하 브랜드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80년 동안 정말 연구를 한 게 뭐냐면 얼마나 어떻게 하면 인체에 잘 흡수되고 부작용이 없게 만들 수 있을까를 80년 동안 연구해서 만들어낸 것이 여러분이 드시는 우리가 먹고 있는 WX 같은 그런 비타민이에요. 그래서 이 뉴트라이트는 두 가지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어떤 거냐면 요거 두 가지. 자, 요거 두 가지만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마트에 가서 유기농 달걀을 사보셨어요? 유기농 채소 이런 거 사보셨어요? 유기농 달걀 사면 크기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유기농 채소는 모양이 다 똑같나요? 유기농 고구마? 다르죠? 왜 다르죠? 그걸 말이라고 하냐? 이렇게 물어보셔야지, 그죠? 유기농이니까 같은 형제끼리도 얼굴이 다른데 당연히 유기농이니까 다른 게 정상이지. 그걸 뭐 말이라고 하냐? 그렇게 돼야 되는 게 정상 아니에요, 그죠? 유기농은 진짜 유기농으로 키웠다면 어떤 화학적인 이런 걸 하지 않았다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이게 유기농 인증서입니다. 아메이 농장이 유기농을 하고 있다는 유기농 인증서가 이거예요. 자, 그런데 미국에서 의약품을 만들 때 적용하는 제조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의약품은 약 한 알 한 알의 약의 성분이 정확하게 일치해야만 합니다. 왜? 중환자실에 있는 환자한테 약을 투여할 때 한 알 한 알의 성분이 다 함량이 틀리면 투여량이 많아지면 이 환자가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비싼 약일수록 정확하게 그 함량이 일치해요. 그래서 그 의약품을 만들 때 적용하는 기준을 GMP 기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메이가 의약품을 만들 때 적용하는 이 GMP 기준을 통과했어요. 그것도 거의 100%죠. 95%를 충족시켰어요. 150가지의 기준이 있는데 거의 거기서 95%를 다 만족시켰다는 이야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드시는 WX 있죠? WX 하나 하나에 들어가 있는 영양소의 함량이 다 똑같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유기농 달걀은 크기가 같다 다르다? 다르다. 이게 유기농 인증서라고요. 이거는 크기가 다른 게 정상이에요. 이거는 함량이 똑같아야 돼. 이 두 가지를 아메이 뉴트라이트가 두 개 다 가지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농장에서 유기농으로 키우면서 크기가 다 다른 게 정상이어야만 하는데 여러분이 드시는 WX 하나 하나에 비타민 A, B, C, D, E 이런 거에 함량이 다 똑같다고.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가능하죠? 유기농으로 하는데? 아까 달걀은 크기가 다 달라야 정상인데? 이게 뉴트라이트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에요. 똑같은 씨앗을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땅에서 똑같은 기후 조건 아래 똑같이 재배해서 똑같은 부위만 똑같은 시간에 추출해서 똑같은 방법으로 포장해서 만들기 때문에 이게 80년 동안 되어온 기술력이죠. 그래서 뿌리에서 20cm 그 부분만 딱 잘라서 빼고 나머지는 다 갈아부어버리죠. 왜? 그 부분만 뽑아야 함량이 정확하게 일치할 거니까. 그게 아메가 갖고 있는 뉴트라이트 갖고 있는 기술력이에요. 그래서 그만큼 효과가 좋은 겁니다. 약처럼 만들었기 때문에 약처럼 효과가 나는 거죠. 요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뉴트라이트는.
됐습니까? 자, 아티스트리. 부산국제영화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메인 스폰서 아직 올해도 3년째 하고 있던데,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여성들이 쓰는 화장품이 5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메이 아티스트리예요. 그래서, 나머지 4가지는 백화점 1층에 보면 다 살 수가 있는데, 아메이 아티스트리는 유독 백화점이 없어요. 우리 같은 아메이 회원들을 통해서만 살 수가 있죠. 그만큼 살 수 있는 채널이, 빈약한데도 불구하고 5대 브랜드 안에 들어갔다는 것은 얼마나 입소문이 센지, 그걸 하나 반증하는 위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장품 라인입니다. 이거 오늘 출시됐죠? 많이 사셨나요? 제가 오늘 강의한다 그러니까 우리 AP 소장님께서 아직 남아있으니까 많이 홍보 좀 해주십사 이래 하시는데, 예, 많이 꼭 사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예, 예, 하이드라 V입니다. 그래서 신제품 라인입니다. 참고로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 몸 퍼스널 케어, 우리 치약, 칫솔, 샴푸, 비누 이런 거. 그 다음에 우리 집 청소할 때 쓰는 이제 세제류. 그 다음에 청정기, 정수기, 냄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청정기가 아메이 청정기고요.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정수기가 아메이 정수기입니다. 그래서 아메이가 갖고 있는 제품군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는 브랜드가 4개가 있어요. 건강보조식품, 화장품, 청정기, 정수기. 그래서 아메이가 성장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제품 중에 아주 기술력이 좋은 제품들, 품질이 좋은 제품들을 아메이가 위탁받아서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제품도 정말 좋으니까 꼭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품 여기까지만 하고. 자, 돈 이제 얘기해요, 돈. 아메이는 직거래 한다 그랬습니다. 직거래 한다 했는데, 아메이가 여기서 회원 소비자한테 직거래를 할 때 회원이 가입되면, 회원으로 가입을 하면 이런 혜택을 드립니다. 30% DC. 카다라고 뉴트라이트 쪽을 보시면, 권이라고 해가지고 가격이 있는 게 있어요. 그게 일반 소비자 가격인데, 그 가격으로, 제품 사시는 분 아무도 없죠, 여기? 예, 미국에서는 그 가격을 철저하게 지키거든요. 회원이 아니면.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했다가는 총 맞기 때문에, 30% DC된 가격으로 전부 다 줍니다. 그래서, 근데 여러분 사시는 가격은 다 회원 가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한테 물건을 쓰시는 분이 그래요. 이렇게 많이 사는데 좀 깎아주면 안 되나? 그러면 제가, 예, 30% DC된 가격으로 드리겠습니다. 이러면서 보혈 가격으로 주죠. 그러면은, 싸게 산 줄 알고 그냥 가세요. 그래서 이 택배 대주고 100% 만족 보증제도. 써보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환불을 해 줬었습니다. 이때까지. 그런데 최근에 제가 반품을 하러 갔는데, 이유를 물어보더라고, 저한테. 제가 순간 당황했어요. 왜 물어보지? 뭐라고 물어보냐면, 왜 반품하시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제가, 제품을 착오로 구매를 딴 걸 했어요. 라고 하는데, 순간 제가, 원래 안 물어봐야 되는데 왜 물어보지? 라는 생각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근데 왜 물어보시죠? 제가 그랬어요. 이상해서. 그랬더니, 그 직원이 하는 말이, 작년 한 해에 반품으로 인해서 뜯지도 않고 폐기한 제품이 80억 원. 뜯지도 않고 폐기한 제품이 80억 원을 폐기했대요. 더블X 반품하면 뜯지도 않은 거라도 전량 폐기합니다. 정수기 폐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부터 그거 그냥 기부해도 될 것 같은데라는 했더니, 기부했다가 뭐 이렇게 건강이나 이런 데 뭔가 제품 이상이 생겨서 문제가 생기면은 더 골치 아파지기 때문에 아예 전량 폐기한다고 하더라고. 아깝죠? 저한테 주면 제가 반값으로도 살 수 있는데. 전량 폐기한대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어디다가 폐기하는지를 잘 감시했다가 그걸 이제 주스로 그래서 80억 원을 해서 그걸 조금 줄여보고자 능동적으로 조치를 취했대요. 뭐냐면 왜 반품하는지 물어보게 됐답니다. 그게 조치예요. 조금만 더 강하게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아마 물어보면 그런 취지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거나 100% 만족 보증제도 합니다. 그리고 35%까지 최대 캐시백을 줘요. 이 할인된 가격과 이 유통 절감한 걸로 인해서 회원이 되면 이까지 혜택은 전부 다 줍니다. 그리고 이 35% 캐시백에 조금 더 관심이 있다면 사업으로 또는 부업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해주고요. 이 수입이 인쇄 수입도 되고 상속도 가능하게 만들죠. 이게 아메가 갖고 있는 회원 소비자의 혜택이에요. 자, 그러면 이 35%를 돌려주는 거 어떻게 돌려주느냐? 이제 이걸 이야기하죠. 자, 35% 돌려줍니다. 어떻게? 이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누어서 돌려줘요. 자, 1단계는 몇 프로라고 되어 있죠? 몇 프로요? 21%. 2단계는, 2차는 6%, 3차는 1.5%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자, 1차는 21%인데 여기도 세분화 시키죠. 3%, 6%, 9%, 12, 15, 18, 21%. 이렇게 해서 7단계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나랑 같이 쓰는 소비자 군단들이 모여서 한 달 동안 쓰는 소비합이 20만 점이면 3%, 60만 점이면 몇 프로? 몇 프로? 6%, 120만 점이면 9%. 이렇게 해서 쭉 나뉘게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한 달 동안 모은 전체 소비의 합이 1000만 점을 딱 다 만들면 1차 보너스인 끝까지인 21%를 맞추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나한테 이제 돌아오는 캐시백이 얼마 정도 되냐면 한 200만 원 정도가 돼요. 이게 1차 보너스의 끝 캐시백입니다. 맨 마지막으로 받는 거. 울렸는데? 자, 그래서, 제가 이 200만 원을 받고 정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지금 받는 본업 있죠? 본업 수입 있죠? 예, 본업 수입 외에 추가로 200만 원이 매달 더 들어온다면 뭐 하실래요? 지금 받는 돈 말고 200이 매달 더 들어온다. 저 같은 경우는 본 월급에 200만 원 추가로 더 들어왔을 때 정말 할 게 많았습니다. 외식도 돼지고기가 소고기로 바뀌고요. 우리 와이프가 소고기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소고기를 오늘 먹었는데 내일 또 먹으러 가자고 해서 또 먹으러 갈 수도 있고, 3일 연장으로 먹으러 갈 수도 있고, 부모님한테 용돈도 조금 더 넣어드릴 수 있고, 경조사 때 봉투에 돈도 좀 더 넣을 수 있고, 애들 학원도 하나 더 보낼 수 있고, 애들 옷도 맨날 누워있는 옷 말고 이제 좀 서있는 옷 이런 것도 좀 살 수 있고, 내 옷도 한 벌 살 수 있고, 신랑 양복도 한 벌 사줄 수가 있고, 이 200만 원에 추가로 200만 원만 매달 더 들어온다 해도 여러분 인생의 질이 바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뭐 1억 갖고 신랑하고 싸웁니까? 50만 원 갖고 싸우지. 그죠? 그래서 이 200만 원이 매달 더 들어온다면 우리 인생 자체가 바뀐다니까? 질이 바뀌어요. 삶의 질이. 여유로워진다니까? 이 200만 원이 그런 200만 원이에요. 진짜 큰 200만 원이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 200만 원 받고 나서 진짜 여유로워졌어요. 그래서 이 여유로움을 저랑 같이 아메이 제품을 쓰는 친구들한테 좀 나누어주고 싶은 거지. 정말 제 친구하고 내가 정말 친한데 쟤도 이런 여유로움을 좀 느끼게 해주고 싶은 거죠. 쟤도 삶의 질을 조금 바꿔주게 해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주위에 쭉 하고 다니기 시작하죠. 그러면 한 10명한테 이야기하면 한 2명 정도가 관심을 보입니다. 정말 그게 그렇게 돼? 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한테 제가 했던 방법 알려주고 그대로 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이 제 처형과 제 친구가 두 사람이 자기도 자기야 주위에 아메이 제품을 쓰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같이 제품을 쓰기 시작했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이 사람도 이 친구도 1000만 점이라는 것을 모으는 시기가 옵니다. 그렇게 될 때까지 제가 끊임없이 도와주는 거죠. 끊임없이 될 때까지 도와주는 거죠. 그렇게 돼서 200만 원을 딱 받게 되면 그때 아메이가 저한테 2차 보너스라는 것을 줘요. 한 명이 200만 원 벌게 도와주면 90만 원이 나옵니다. 또 한 명이 200만 원 벌게 도와주면 90만 원이 또 나와요. 저는 그래서 제 주위에 이렇게 200만 원을 받아가는 사람이 6명이 있어요. 그러면 이 90만 원이 몇 개 나옵니까? 6개. 그럼 얼마죠? 69? 540만 원. 여러분 본업 외에 추가로 540만 원이 나온다면 기분 어떠실 것 같아요? 부자 다 비키라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다 필요 없다. 제가 그랬다니까. 540만 원이 들어오니까 점점 이게 진짜 커지더라고 돈이.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이 200만 원 받기 위해서 제가 부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200만 원 받을 때 직장 퇴근하고 9시, 10시, 8시 일찍이면 8시, 늦으면 11시 퇴근하고 그때부터 사람들을 만나러 다녔어요. 사업 이야기하고 제품 갖다 주고 제품 이야기하고 뭐 미팅도 갔다가 홈미팅도 갔다가 어떨 때는 새벽 2시, 3시에도 만나고 새벽 4시까지 있다가 들어와서 바로 출근한 적도 있고. 바빴다 1번, 안 바빴다 2번. 바빴죠. 무지 바빴어요. 진짜 많이 바빴어요. 그런데 그렇게 바쁘게 해서 200만 원을 만들고 나서 이거를 도와주는 이거는 정말 간단하게 끝이 나더라고. 왜? 내가 열심히 뛰는 게 아니고 열심히 가르쳐 주기만 하는데 90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2차 보너스가 540만 원이 딱 나오고 나서 받아보고 나니까 더 이상 이건 안 해도 되겠더라고 내가. 이것만 가지고 충분히 생활이 되는데 뭐. 그래서 1차 보너스는 더 이상 내가 안 받아도 되겠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점점 남게 돼요. 돈은 점점 많아지게 되고.
시간은 남고 돈은 점점 많아지고 거기서 점점 자유로워지고 진짜 이게 좋아지는 거지. 그래서 이 친구 지금 200만 원 만들고 있어요. 열나 바쁘게 지금 뛰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한테 그 이야기를 한 거죠. 야야, 너도 이 주위에 분명히 추가로 한 200만 원 정도 들어오면 삶의 질이 바뀔 것 같아서 좋아할 만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야. 한번 찾아보라고. 그래서 이 친구도 찾아보기 시작하죠. 주위에 추가로 200만 원 정도 들어오면 좋아하는 사람 있다 없다? 있지. 그 사람들한테 이 200만 원 버는 방법 도와줘서 만들 수 있도록 가르쳐 주는 거지. 그래서 이 친구 주위에 누군가가 이야기를 듣고 200만 원을 1000만 점을 만드는 것을 도와서 도움을 받아서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200만 원을 받습니다. 이 친구가 200만 원 받으면 이 친구는 무슨 보너스를 받아요? 2차 보너스를 받아요. 얼마? 90만 원 받아요. 나처럼. 이 친구가, 내가 알린 이 친구가 2차 보너스를 받을 수 있도록 내가 열심히 가르쳐 주는 거지. 그러면 아메에서 주는 보너스가 3차 보너스가 와요. 이게 아메의 수익 구조입니다. 숫자로는 21% 이게 훨씬 많아 보이는데 실제로는 이게 훨씬 더 큽니다. 2차, 3차가. 아메이 보너스는 2차, 3차 보너스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2차, 3차 보너스를 내가 잘 받으려면 뭘 해야 되냐면 이 1000만 점을 만드는 방법을 잘 배워야 되는 거죠. 이 1000만 점을 만드는 방법을 내가 잘 배우면 그걸로 게임 끝이에요. 이걸 이제 가르쳐 주기만 하면 되는 거지. 누구한테? 원하는 사람들한테. 이게 끝이라고 하면. 이 1000만 점을 어떻게 만드는지가 정말 중요하죠. 내가 어떻게 배우는지가. 단 기간이라는 것을 정해야 돼요. 내가 얼마 만에 이것을 만들어 보겠다. 그것만 정하시면 돼요. 그래서 스폰서님한테 스폰서님 내가 6개월 만에 이 1000만 점을 만들어 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되죠. 그러면 스폰서가 6개월 안에 1000만 점을 만들 수 있는 플랜을 짜주죠. 그리고 행동을 해야 될 것을 알려줍니다. 이거 하고 미팅 여기 가고 소비자 어디 전화하고 이렇게 쭉 알려줘요. 그러면 그거대로 해내면 되는 거죠. 왜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고 가는지 아세요? 마음은 3개월 만에 만들고 싶은데 행동은 3년 만에 만들 걸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안 맞잖아요. 뜻대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과 행동량이 일치하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게 이 플랜이에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 행동만 맞추시면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시작하는 게 나부터 바꿔줘야 되는 거죠. 아메이는 많은 제품들이 있습니다. 이런 제품들로 가지고 하나 둘씩 바꿔 써보기를 시작하는 거죠. 아직도 안 나왔습니까? 진짜 많은 제품이 있죠. 다 나왔어요. 이렇게 바꿔 쓰는 것이 시작입니다. 이때까지는 이걸 어디서 썼냐 그러면 다른 백화점이나 마트 같은 데서 사서 썼죠. 그것을 아메이로 제품을 바꿔 쓰는 것을 시작해 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매달 한 달 동안 한 20만 점 정도가 되면 3% 정도가 되어서 한 6,000원 정도가 들어오는 게 캐시백이 첫 시작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3% 캐시백을 받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내 주위의 사람들한테 같이 쓰는 사람을 모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내가 친구하고 저형한테 이 이야기를 해서 친구하고 저형이 아메이 회원가입을 했어요. 그리고 저한테 이 사업을 알려주신 분이 있습니다. 스폰서. 자, 이렇게 회원가입이 됐어요. 누가 돈을 제일 많이 받아가죠? 누가 돈을 제일 많이 받아가죠? 나? 스폰서? 아무도 돈을 받지 않습니다. 왜? 제품 하나도 안 썼기 때문에. 네, 회원가입만 한 상태에서는 절대로 돈이 나오지는 않죠. 그래서 20만 점씩 이렇게 써야 이제 캐시백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20만 점 썼다고 했을 때 친구는 20만 점 6천원, 저형도 20만 점 6천원. 나는 이 친구가 쓰는 것까지 내가 같이 포함돼서 매출이 포함되니까 60만 점이 되고요. 60만 점은 6%. 그래서 전체가 36,000원인데 친구와 저형이 매출이 잡혀 있으니까 이거 다 빼고 나면 24,000원. 그리고 스폰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12,000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쓰는 돈은 다 똑같이 20만 점을 썼어요. 그러면은 쉽게 말하면 이제 누가 광고를 많이 했냐 차이인데 내가 제일 광고를 많이 했으니까 내가 돈을 제일 많이 받은 게 맞겠죠. 그래서 이게 아메에서 주장하는 아메에서 이야기하는 선착순이 아니라 노력순이라는 그 하나의 수익 구조 플랜입니다. 요거는 스폰서님한테 다시 한번 자세히 처음 들으시는 분은 한번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저희가 빨리 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커지죠. 그 다음엔 같이 쓰는 사람들이 계속 같이 쓰고, 그리고 나와 같이 쓰는 사람들이 또 누군가에게 이야기해서 같이 쓰는 사람들이 생기면 계속 이렇게 늘어나요. 그래서 이렇게 쭉 늘어났을 때 9만 원 정도. 저는 첫 달에 9만 원을 벌었어요. 전화로만 돌려가지고 첫 달에 9만 원 받고 그 다음 달에 한 30몇만 원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랑 같이 쓰는 사람들이 함께 같이 쭉 쓰자고 알리기 시작하면, 입을 떼기 시작하면, 처음에 내가 1+1이 되는 건 정말 힘든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그 2명이 5명이, 4명이 되고, 4명이 8명이 되고 하는 거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짧아집니다, 시간이. 그래서 나중에는 기하급수적으로 네트워크가 커지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57만원. 그리고 점점 커지게 나오면 결국은 이렇게 커져 나가다 보면, 1000만 점을 할 수 있는 시점이 오죠. 그 시점이 사람마다 다 틀려요. 저 같은 경우는 4개월 만에 만들었고요. 긴 사람은 2, 3년 정도 지나서 만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 각자 하기 나름이죠. 내가 얼마만큼 시간 투자를 하냐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맞춰지는 거죠. 자, 이렇게 1000만 점을 한 사람, 200만원을 받는 사람을 아미에서는 SP라고 합니다. 그리고 1년 안에 2번을 더해서 총 3번, 연속으로 안 해도 됩니다. 총 3번을 하면 GP라고 그러고요. SP의 S는 실버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GP의 G는 뭘까요? 골드. 예. 자, 그 다음에 PT의 P는 뭘까요? 예, 플래티늄이라고 하죠. 1년 안에 총 6번을 하는 사람을 플래티늄이라고 그래요. 연속으로 안 하셔도 됩니다. 1년 12달 꾸준히 1000만 점을 유지하는 사람을 앞에 F자를 붙여서 파운더스 PT라고 그래요. 이 정도 되면 네트워크를 정말 튼튼하게 만든 사람이기 때문에 매달 받는 금액 200만원 외에 연말에 매출액에 따라서 최고 1600만원까지 보너스를 한 번 더 주고요. 그 다음에 가족이 해외여행 갈 수 있는 자격을 한 번씩 주죠. 그래서 올해는 어디 가죠? 여기도, 코타키나발루가 아니고, 여기도 크루즈 가시는 분 계시죠? 내년에는 어디 간지 아세요? 어디요? 예, 발리 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족끼리 한 번, 그 다음에 부부끼리 한 번, 이렇게 해외여행을 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춥니다. 이게, 내가 열심히 200만원을 1000만 점을 모았을 때 받을 수 있는 보너스예요.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열심히 200만원을 모으는 방법을 배웠어. 그래서 알았어. 그 다음 뭐 해야 됩니까? 이 사람들한테 그 방법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원한다면, 이 200만원 버는 방법을 알려줘서, 그들이 나처럼 200만원을 받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이렇게 매달 200만원 정도 받는 사람이 2사람이 나오면, 2사람을 내가 도와주면, 나는 매달 300만원 정도가 들어가요. 이때부터는 내가 배운 것을 알려줘야 되는 리더십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조금 틀린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름도 틀리잖아요. 사파이어, 보석이죠. 그전에 뭐였습니까? 중금속이었잖아요. 중금속. 금 이런 거였잖아요. 이제부터 보석으로 갔다니까. 그래서 사파이어가 됐죠. 그러면 2명을 했으면 3명도 만들 수 있겠죠. 내가 매달 200만원 정도를 받아가는 사람을 열심히 도와서 3명이 그 돈을 받아가게 해주면 나는 매달 500만원 정도가 들어오고요. 이것을 아메리카에서는 에메랄드라고 합니다. 3명을 하면 당연히 6명도 할 수 있겠죠. 6명을 만든 사람을 다이아몬드라고 그러고요. 매달 1000만원 정도가 들어가요. 제가 이 6명이 만든 사람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잘 보십시오. 내 수입이 늘어나라 그러면은 내 주위에 캐시백을 또는 200만원을 또는 삶의 질을 조금씩 나아지게 만드는 사람들이 늘어나야 돼요. 그래서 내 주위에 돈을 받아가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 수입이 늘어나게 돼 있어요. 이것을 윈윈이라고 그러죠. 서로 좋은 구조, 수익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메는 희한하게 나 혼자서는 죽어다 깨나도 돈을 많이 못 벌게 만들어놨어요. 돈을 많이 가져가고 싶으면 네 주위에도 돈 받아가는 사람을 많이 만들어라 이거예요. 이게 아메가 주고하고 있는 수익 구조입니다. 자, 보시면 여기 SP입니다. GP 쭉 있죠. 다이아몬드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어요. 다이아몬드 위에도 많죠? 저는 지금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다이아몬드보다 더 위에 있는 이분들은 다이아몬드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해서 예전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이 성공하고 싶으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기회를 나눠주고 그들을 도와라는 거죠. 이게 아메가 갖고 있는 수익 구조고 이 핀이 의미하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자, 이 사업의 특징. 만 20세 이상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포화되는 거 아니냐라고 물어보신 분도 있죠. 그런 분들 볼 때마다 저는 고등학교 졸업식을 데리고 다닙니다. 해마다 새로운 만 20세 이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죠. 학력, 경력, 성별, 대학, 신체 자격 다 필요 없고요. 자본 없이, 점포 없이, 정원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제 친구를 만나면 제 친구 중에 니 가게가 어디랬더라?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렇게 가게가 없다고 이야기해도
끝까지 물어봅니다. 그리고 시대가 아까 말씀드렸죠. 시대가 이렇게 하는 것이 돈을 모을 수 있는 그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시대가 이런 기회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2000년도 중반부터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수입이 인쇄 수입을 만들 수가 있고요. 이 수입이 상속도 가능합니다. 이게 아메이 수입의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소리 좀 켜주세요. 함께 웃을 것이다. 울어라. 너 혼자만 울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고 싶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다른 사람들한테 그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왜? 그 일을 실패했을 때 자기가 못난 사람이 안 되고. 20대, 30대의 젊은 청년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원장님 있잖아요. 지금 요즘에 내가 하고 있는 일이요. 내 가슴을 뛰게 하질 않아요. 그래서 이건 내 꿈이 아닌가 봐요. 내 가슴을 뛰게 하지 않는데요. 이 일이. 그래서 이건 꿈이 아니라서 나는 여기를 떠나서 가슴 뛰는 일을 계속 찾아다닌대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죽을 때까지 찾아봐라. 차가 지나.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슨 마음이 중요해요. 그 마음 수없이 가졌어요. 여러분들이 안 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여러분들은 안 변해요. 원래 인간은 잘 안 변해요. 참 변하기 힘들어. 생각만 갖고 있으면 됩니까?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야죠. 잠 줄여야 돼. 누워만 있으면 뭐가 들어오냐고. 어떻게라는 이 세 글자를 자기 물에서 가감하게 버린 사람만이 배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고 그걸 벗어나서 최선을 다해. 집에 가서 선포하십시오. 자기의 의지를 표출하십시오. 의지가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진정 그 의지가 있다면 1년 동안 인터넷 끊으세요. 핸드폰 치우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명확히 구분하십시오. 그리고 안 되면 좌절하십시오. 좌절하십시오. 성공의 반대는 뭡니까? 실패입니까? 도전하지 않는 거죠. 다 알지 않습니까? 성공의 반대는 실패가 아니라 도전하지 않는 거죠. 왜 도전 안 하십니까? 진짜 위기는 뭔지 아십니까? 위기인데도 불구하고 위기인 것을 모르는 것이 진짜 위기입니다. 그보다 더 큰 위기는 뭔지 아십니까? 위기인 걸 알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바로 더 큰 위기입니다. 그냥 여러 번 자신에 대해서 돌아가 생각도 미래도 생각도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도 모르겠어. 내가 내 인생에서 지금 정말로 환경시기니 우리 몰랐어. 여러분 부모님이 아버지가 니네 엄마가 또 낳았을 때 세상을 얻은 줄 알았어요. 세상을. 그렇게 소중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부모한테 여러분은 시장 누구보다도 소중해요. 네가 그렇게 하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어렸을 때 꿈이 있었잖아. 꿈 이런 거 다 버리고 꿈을 하나도 못했다 이거야. 주머니에 돈만 있으면 뭐하냐. 내 통장에 돈만 있으면 뭐하냐. 내 생활은 삶이 없는데 내가 과연 어디로 가? 생각해보십시오. 어렸을 때 꿈은 다 없어져. 초랑 오늘 상황인데요. 다시 하시는 거예요. 하다 보면 좀 힘든 점도 있겠지. 짜증도 좀 나겠지. 하지만 그때 다시 할 수 있어요. 뭐라고? 나에게 천재일의 기회가. 당신들이 느낄 수 있는 행복을 느끼게 해줘야 돼. 내가 좋아하는 무언가를 포기하지 않으면 이 두 개를 다 가질 수는 그건 없겠더라고. 중요한 건요. 꿈이라고 말해놓고 건드리지 않으면 계속 꿈이야. 꿈이라고 말해놓고 바로 실행하면 꿈은 뭐다? 더 이상 꿈이 아니고 현실이다. 그러면 꿈자를 가슴속에 오래 두지 마십시오. 바로 현실로 전환시켜버리세요.
막 등을 때리는 거죠. 막 뭐라는 것 같죠. 제가 이 영상 볼 때마다 자꾸 뭐라는 것 같아가지고 힘들어요. 제가 이 영상 보면서 느낀 게 그거예요. 아무 목적도 없이 정말 열심히 살고 바쁘게만 막 왔다 갔다 움직이는 게 아닌가. 게으름의 반대는 게으름의 반대는 부지런한 게 아니라고 했던가? 기억납니다. 그러니까 바쁘다고 게으른 게 아닌 게 아니다. 이 말이었어요. 착각하지 마라. 이 얘기였는데, 목적 없이 바쁜 것도 게으른 거다라고 했던 말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 아무 목적 없이 열심히 바쁘게만 살고 있지 않나. 그러면서 나는, 부지런히 열심히 살고 있다라고 스스로 자유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었어요. 열심히 살고 바쁘게 다 살고 있어요. 우리 현대인들은. 여기 있는 모든 분 다 열심히 살고 바쁘게 삽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살고 바쁘게 사는데 왜 우리 삶은 나아지지 않냐는 거지. 제가 2000년도에 결혼했습니다. 그때 20평 아파트에 살았고요. 가족은 와이프랑 저 둘이. 그리고 차는, 비스토. 예, 이때 이 차 좋다고 정말 잘 타고 다녔어요. 내 차가 있는 것만 행복했으니까. 6년간 맞벌이 하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2006년이 됐어요. 24평 아파트. 애는 하나 나와서 총 가족 3명. 차는, 중고 아반떼. 6년간 열심히 살았는 대가가 이거였어요. 허무하지 않습니까? 진짜 허무했어요. 내가 이러려고 6년간 열심히 살았나. 정말 은행에서 11시, 12시까지 밤도 새면서 열심히 일하고 돈 벌고 와이프도 열심히 일했는데 6년을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도 이 보상이 이거밖에 안 된다면 내가 바로 열심히 살 거냐 이거지. 내가 바로 돈 모아야 되는데. 그때 아메가 왔어요, 저한테. 또 6년을 열심히 살았죠. 49평 아파트. 가족은 애가 하나 더 생겨서 총 4명이었는데 우리 가족이 4명이었는데 애들 둘이가 말레이시아 유학을 갔었어요. 한 명당 1억의 돈이 들었습니다. 차는 6년 만에 차가 그 중고 구닥다리 아반떼가 벤츠로 바뀌었어요. 똑같은 6년입니다. 결과로 보면 이 6년을 제가 100배는 더 열심히 살아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앞에 6년을 더 열심히 살았으면 살았지 뒤에는 아니었다는 거죠. 왜 이런 결과가 나왔냐 이거죠. 열심히 살고 바쁘게 다 살았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냐 이거죠. 열심히 살고 바쁘게 사는 것이 필요하긴 한데 그것만으로는 충족하지 않더라는 거죠. 뭐가 필요하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야 되는가 필요하다. 5년 전에 여러분 모습과 지금 여러분 모습이 별반 만족스럽지 않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열심히 살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뭔가 선택이 잘못되는 거예요. 열심히 살지 않아서 내가 앞으로 5년을 더 열심히 살아야지. 5년 뒤에 달라질까요? 네, 그대로죠. 열심히 살지 않아서 지금 이 모습이 된 게 아니라 이 말이죠.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는 뭔가 다른 방법이 없을까를 이제 고민해 봐야 되는 시점이죠.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대안을. 지금 하는 일 외에 추가적으로. 대리운전 괜찮아요. 포장마차 괜찮습니다. 뭐든지 다 놓고 비교를 해보세요. 그 중에 한 개 아메를 하나 끼워놓고 비교를 해보세요. 그래서 어떻게 비교해 보시느냐? 10년간 내가 이 일을 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될까? 내가 10년간 대리운전을 한다면 어떤 모습일까? 내가 10년간 포장마차를 한다면 어떤 모습이 될까? 내가 10년간 아메를 한다면 어떠한 모습이 되어 있을까? 한번 보시라고. 지금 당장이 아니고 10년 뒤에 나의 미래를 놓고 한번 보시라고. 최선을 다하기 전에 먼저 우선돼야 될 게 무엇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것인가가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 지금이 왔어요. 아메를 만드신 분입니다. 성공을 원하기만 한다면 그 누구에게든지 기회를 주겠다고 해서 만든 회사가 아메예요. 그 정신을 그 정신을 가지고 이 두 분이 회사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이 2세들이 아주 훌륭하게 회사를 키워나가고 있어요. 원한다면 그 누구에게나 이 기회를 주기 위해서 아주 오픈시켜놓고 누구든지 오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그런 기회를 알려주는 의무를 다하고 있는 거죠. 아메리를 공부할 때 꼭 읽어야 되는 책입니다. 두 권.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와 영원한 자유기업인. 아메를 어떠한 생각으로 만들었는지를 잘 알 수 있게 하는 책입니다. 창업자분들이 쓰신 책입니다. 오른쪽에는 이 책은 아메를 만들고 나서 지난 50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기록해 놓은 책이에요. 꼭 내가 아메를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고 생각하신다면 이 두 권을 꼭 읽어보시기 바래요. 책에 좀 읽기 힘드신 분이라 하더라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고 싶은 곳이에요. 어딘지 아세요? 볼리비아에 보면 소금 사막이라는 곳이 있어요. 소금이
호수였는데 바닷물이 막혀서 호수가 되었다가 그 호수가 물이 다 증발해서 소금이 쌓이는데 몇 천 년 동안 이렇게 됐겠죠. 그래서 볼리비아에 있는 소금 사막인데 우기가 되면 비가 오잖아요. 비가 오면 땅으로부터 한 10cm 정도 물이 고여요. 그래서 그때 사진을 찍으면 이런 게 광경이 나오는 거죠. 이 밑에가 소금이에요. 전 세계 지구인이 50년 동안 먹을 수 있는 소금이 매장되어 있습니다. 인공위성에서도 보입니다. 구글러스 지도에서도 보여요. 저는 여기가 가고 싶어요. 근데 여기를 가려면 우리나라에서 바로 가는 직항로가 없어요. 상파울로까지 비행기를 타고 가서 18시간, 거기서 볼리비아 수도로 또 비행기를 타고 가서요. 거기서 소금사막까지 버스를 타고 12시간을 들어가면 여기를 도착해요. 가는데 2박 3일. 찍고 넘어오면 4박 5일이 되겠죠. 여기 가려면 돈도 많아야 되지만 시간도 많아야 돼요. 여기를 간혹 가는 여행객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만 목적으로 가는 여행객은 아무도 없어요. 다른 데를 돌리다가 여기를 거쳐서 이렇게 배낭여행을 가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여기를 가려면 돈도 많아야 되고 시간도 많아야 돼요. 저는 아메리카 하면서 여기를 가는 게 제 최종 목금의 종착지예요. 여기 가서 우리 가족들이 전부 다 손들고 인증샷을 찍을 수 있는 그날이 온다면 저는 그때 이제 아메에서 내가 성공한 삶을 살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도 가슴속에 하나씩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올해 여행이, 다음에 내년에 여행이 어디 간다 했죠? 우리 발리 간다 그랬죠? 여기 발리를 도전하신 분 계시죠? 한번 손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발리 도전하신 분 많으시네요. 여러분 스스로 발리를 갈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네. 지금 사업을 알아보시는 분이라 하더라도 내가 원하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발리를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원하기만 한다면, 원해야만 알려줄 수가 있어요. 자는 사람은 깨울 수 있어요. 자는 척 하는 사람은 깨울 수가 없습니다. 원하는 척 하는 사람은 도와줄 수가 없어요. 정말 원한다면 도와드리는 방법이 다 스폰서가 가지고 있습니다. 발리 영상 끝으로 보고 제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Got to find some peace in my head.